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회네요. 네. 한 주간이 아니라 한 시즌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파이널이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쵸. 저희가 지난 회에는 세미파이널 리뷰했고요. 오늘은 갑자기 끝나버린 이 아쉬움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번 한 시즌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씩 최종 순위의 역순으로 최하위 팀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번 시즌에도 최하위를 기록한 프리블레이즈입니다. 같은 최하위이긴 하지만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시즌 내내 걱정이 심했을 프리블레이즈인데요. 이번 시즌 프리블레이즈 어떤 점이 특히 더 안 좋았을까요? 먼저 시즌을 앞두고 중간 나이대의 선수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 내적으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블레이드 자체는 지금 현재 평균 연령이 리그에서 굉장히 높은 팀인데 이 베테랑 선수들 노쇠화까지 겹쳐졌어요.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러시아 쿼터제가 삭제되면서 어떤 팀적인 보강에서도 분명 난항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국 골리들이 어떤 폼 저하로 인해서 시즌 내내 되게 굉장히 좀 기복이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또 그리움이 그러니까 생각나는 용병이 이제 수비진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로건 스티븐스 선수가 굉장히 생각이 났고요. 전술과 전략 이전에 선수단 자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시즌을 치르면서 연패를 거듭하면서 아마 선수단 자체적으로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1월에 들어서 약간의 반등은 보였지만 결국 중위권과의 벌어졌던 이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터프했던 시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다음 시즌에 좋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골리의 영입과 어떤 또 선수단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안양알라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 승리하고 우승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렇게 됐네요. 다음 시즌 프리블레이즈의 비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팀은 6위 니코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는 막판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좀 밀렸죠. 네.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는 시즌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사할린과 한라를 제외하면은 모든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휴식기 이후에 치러진 경기들에서 상승세의 오지와 또 리그 최하위 프리블레이즈에게도 덜미를 잡히면서 좋지 못한 흐름으로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죠. 거기에다가 사할린 원정에 가서 끝끝내 분전했지만 결국 수입을 당하면서 4위권 싸움을 하는 세 팀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이었던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요. 아이스박스의 어떤 시즌 준비나 시즌 초반을 돌아보자면 베테랑 골리 후쿠우지와 이노우의 골리가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모습들을 종종 보여줬고요. 여기에 두 번째 라인 후루아시 선수와 알란네 테라우 선수의 어떤 라인의 공격력 굉장히 좋았고요. 스즈키 형제의 합류까지 더해지면서 핀란드 국적의 감독과 핀란드 국적의 용병이 더해진 어떤 뭐든지 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과 좋은 보강으로 잘 시작을 했지만 시즌 중에 어떤 경기력의 기복을 끝끝내 이겨내지 못하면서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 아쉬움을 겪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니코 같은 경우는 수비진에서 분명히 한 명에서 2명 정도의 새로운 선수의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요. 팀의 경기력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을 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케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니코가 2시즌 연속됐던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기복을 다음 시즌에는 좀 탈피할 수 있을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팀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입니다. 지난 시즌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팀 해체를 한 이후에 다시 팀을 재창단하여서 리그에 참가를 했는데요. 뭔가 여의치 않은 팀 사정과 또 주요 선수들의 대거 이적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 큰 활약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과 끝까지 플레이오프 4위 싸움을 이어가며 활약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재창단을 했지만 결국 크레인즈는 크레인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선수들은 기회를 찾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적을 감행했고요. 베테랑 선수들은 그래도 팀에 대한 어떤 충성심과 자신의 어떤 의리를 보여주면서 팀을 굉장히 잘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팀에 기존 남아있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오츠 코스케 선수라든지 또 이리무라 타이가 선수들이 각성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라트비아 출신의 감독과 라트비아 출신 선수들이 조합이 기존의 어떤 크레인즈의 색채와 잘 버무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팀적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플레이오프 싸움까지 이어졌고요. 여기에 골텐더 야니스 아우진씨 골리가 시즌 중간중간 약간의 기복이 있는 모습은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준수한 활약을 보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쉽게 플레이오프 싸움 탈락했지만 뭐 장기적으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단점보다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다가오는 차기 시즌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베테랑 선수들이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급작스러운 폼 조화를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재창단 첫 해를 이 정도로 치러냈다는 거는 다음 네. 시즌에는 훨씬 더 무서워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크레인즈의 다음 시즌이고요. 이번에는 대명 킬러웨이즈 차례네요. 네, 지난 시즌은 정규리그 우승, 이번 시즌은 외국인 선수들의 대거 이탈과 함께 새로운 선수들, 특히 루키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리그에서 가장 어린 팀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콘스탄틴 감독 체제 하에서 정규리그 4위 달성과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네. 대명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최고의 의적팀이었죠. 주요 용병 및 네. 주축 선수들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때문에 시즌 전에 기대치가 낮았는데요. 네.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 선수들, 거기에 신인 선수들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종종 기대 이상의 어떤 팀적인 시너지를 통해서 맞아요. 사할린 원정에서의 승리라든지 한라와의 시즌 전적 타이를 이루는 등 강팀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네.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위권 싸움을 하는 크레인즈와 니코 아이스벅스 그리고 최하위 푸블에게 종종 덜미를 잡히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면서 4위권 싸움을 굉장히 힘들게 이어갔고요. 네. 이런 식으로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경기력의 어떤 이런 기복을 조금 줄인다면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하자면 선수단을 놓고 봤을 때는 대명 같은 경우는 신인들의 가파른 성장과 네. 또 좋은 유망주의 영입, 중고참 선수들 뭐 용병들이 다 잘했어요. 하지만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서 수입 탈락이라는 결과는 사실 대명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거라 네. 생각합니다. 때문에 코칭 스태프의 전략과 전술에다가 선수단의 어떤 팀적인 시너지를 더해서 어떤 경기 플랜을 준비하는 대명인 만큼 네. 다음 시즌에는 또 한 번 성장한 선수단을 바탕으로 전술적 맞아요. 다채로움과 새로운 시도가 더해진다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네요. 사실 젊은 선수들의 그런 성장세가 굉장히 무서웠던 대명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아주 더 높은 네. 곳으로의 비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규리그 3위의 오즈에글스입니다. 크레인즈에서 젊은 선수들을 좀 영입하면서 신구 조화도 이뤄냈고요. 특히 드류 그쵸. 맥킨타이어라는 네. 리그 최강 골리를 영입하면서 팀 전력을 극대화했는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승 경쟁권이라고 이야기가 초반부터 나왔어요. 근데 사실 시즌 초반에는 좀 뭐 이적생들의 적응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발동이 좀 늦게 걸린 것 같거든요. 뭐 말씀 네. 주셨듯이 오지 이글스가 시즌 전에 분명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네. 들었는데 시즌 초반의 출발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팀적으로 약간 자리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시즌 중반 이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기세가 정말 대단했고요. 네. 나카지마 쇼고 또 다카기 켄타 이런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잘 조화가 되면서 어떤 좋은 시너지가 나오면서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역대 리그 3위에 해당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준 드류 맥킨타이어 골리가 오지의 골문을 매 경기 든든하게 지켰고요.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한 끗 차이로 안양알라를 상대로 패배하긴 했지만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통의 강호라고 하면은 오즈이글스가 바로 떠오를 테고요. 또 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굉장히 탄탄한 전력으로 다음 시즌 다시 대권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규리그 2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공동 우승의 주인공이죠. 안양한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 요것만 봐도 이번 시즌 역시나 강했던 한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신상훈 그리고 안진휘의 상무 전역 후 복귀와 활약도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놓친 정규리그 우승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상 깊은 시즌을 보낸 한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데이터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네. 공수의 조화가 정말 좋았던 시즌이라고 보여지고요. 라인 구성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팀답게 전 라인 정말 탄탄하게 잘 구성이 돼 있었고 네. 또 상무에서 복귀한 뭐 신상훈, 안진희 선수의 결정력이 빛났던 시즌이라도 보여지고요. 네. 또 국가대표 출신의 선수들 뭐 김기성, 김상욱, 이돈구, 뭐 에릭 리건, 맷 달튼 등의 선수들도 자신들의 어떤 이름값에 걸맞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즌 말미쯤에 수비진의 뭐 이탈과 부상이 겹치면서 수비진 구성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인 수비 선수들에게 좀 많이
기회가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뭐 현재 다음 시즌을 생각한다면 사실 선수단이 굉장히 알차고 풍부한 만큼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포화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선수 개인을 위해서라도 오프시즌 때 어느 정도 선수단 교통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안양할라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 해서 잘 준비한다면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강력한 안양할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안양할라의 다음 시즌 통합 우승을 다시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팀은 사할린입니다. 2시즌 만에 정규리그 우승 그리고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우승을 일군 아시아리그의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끝판왕이네요. 뭐 시즌을 앞두고 사할린 같은 네. 경우 기존에 좋았던 전력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영입과 네. 또 발빠른 움직임으로 선수단의 경기력을 미리 끌어올린 채 시즌을 준비하면서 모든 네. 라인에 어떤 좋은 밸런스를 잡은 채 시즌을 시작했고요. 주전을 가릴 수 없는 두 골텐더 모두 정말 시즌 내에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말 막강한 공격력을 보였던 안양할라를 제치고 정규리그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시즌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고 리그 참여 이후 한 번도 2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는 만큼 뭐 챔피언의 자리를 노리는 안양할라와 오지 이글스의 어떤 거센 도전을 네. 다음 시즌에도 과연 잘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눈길이 가네요. 네, 사할린의 이 왕좌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래는 주간 MVP 시간인데요. 이번 네. 회에서는 특별히 시즌 MVP를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레이오프 진행 전에 정규리그가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아리그에서 각 부문별로 수상자를 발표했었습니다. 정규리그 MVP는 사할린의 미하일 클림축이었고요. 최다 득점에는 안양할라의 신상훈, 김기성, 최다 도움은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최다 포인트는 오지 이글스의 나카지마 쇼고가 기록을 했고요. 베스트 세이브율은 드류 맥킨타이어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6도 발표를 했는데요. 베스트 포워드는 김상욱, 나카지마 쇼고, 빌 토마스였고요. 베스트 디펜스는 사할린의 안드레이 코네프, 오지 이글스의 하시모토 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골리는 역시나 오지 이글스의 드류 맥킨타이어였네요. 마지막으로 신인왕은 대명 킬러웨이즈의 이종민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대명에서는 3시즌 연속으로 신인왕을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시아리그에서 선정한 오피셜이었고요. 이번에는 주간 리뷰에서 조재영 해설이 선정하는 시즌 MVP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시즌 MVP는 네. 대명 킬러웨일즈의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입니다. 이바노프 골리요? 네. 네. 이바노프 골리 같은 경우는 네. 팀 전술의 저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바노프 골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명 특유의 수비적인 시스테마키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네. 팀의 승점을 가져다주는 활약으로 대명 플레이오프 진출의 1등 공신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시즌 초반에 약간의 어떤 불안했던 모습이라든지 작년만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네. 부정적인 평가들이 있었지만 결국 정말 팀이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목급 이상을 해서 맞아요. 대명 플레이오프 진출시켰기 때문에 네. 이바노프 골리를 저는 이번 시즌 MVP로 선정했습니다. 네, 이바노프 골리 시즌 MVP로 꼽아주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베스트 6도 뽑아볼게요. 네. 뭐 제가 뽑은 베스트 6 같은 네. 경우는 먼저 첫 번째로 포워드는 나카지마 쇼고 선수입니다. 네. 오지 이글스의 나카지마 쇼고 선수는 의적 첫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시즌 자신의 어떤 공격적인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즌 막판에 김상욱 선수를 제치고 네. 포인트상을 수상한 어떤 저력까지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내내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 다음 차례는 신상훈 선수입니다. 네. 안양할라의 신상훈 안양할라의 선수요. 신상훈. 네. 자꾸 제가 팀명을 말을 안 하죠. 괜찮아요. 네.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는 상무 전역 이후에 뭐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안양할라의 공격의 한 축을 분명하게 잘 담당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시즌 내내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팀에 기여한 부분을 가장 높이 사고요. 네. 거기에 득점왕까지 거머쥐면서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시즌을 치르지 않았나 참 생각이 기복이 듭니다.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항상 잘하죠. 네. 네. 세 그다음 번째 선수는요? 세 번째 선수는 이민우 선수입니다. 아, 네, 대명 네. 킬러 LG의 이민우 선수인데요. 네. 이적 후 자신의 어떤 프로 경력 이미지에 본연의 색깔을 이번 시즌 조금 더 드러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늘어난 아이스 타임만큼 네. 개인 기량에서도 분명한 발전이 있었고요. 팀의 중고참으로서 무엇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이 네. 저는 가장 큰 팀에 기여한 이런 네. 부분에서
큰 점수를 줬습니다. 팀 내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성숙해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디펜스 차례인가요? 네. 디펜스를 뽑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제 포워드를 한 명 더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네. 이 선수를 빼놓고 가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선정한 선수들은 다 네. 자신들의 어떤 기존의 실력에서 더 그 이상을 했는지를 놓고 판단을 발전한 했는데요. 선수들이었죠. 이번에 뽑은 선수는 사할린의 키릴 스타르체프 선수입니다. 스타체프 네. 선수. 네. 팀이 우승을 하기도 했지만 네. 그 안에서 스타르체프 선수의 역할은 결코 작지 않았고요. 맞아. 정말 중요했던 경기마다 쏠쏠한 득점을 뽑아내면서 네. 정말 대단했던 활약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디펜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디펜스 출신인 만큼 네. 조금 디펜스는 조금 더 엄격한 눈으로 보는데요. 네. 기준이 높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오지그스의 하시모토 료 선수입니다. 그 이유는 네. 특유의 어떤 가볍고 부드러운 스케이팅이 굉장히 장기입니다. 그래서 리그 내 최고의 스케이터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스케이팅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력과 오지그스 특유의 강력했던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하시모토 료 선수의 어떤 이런 깔끔한 매끄러운 공격 전개와 네.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오지그스의 파워플레이 능력은 저는 마이너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뭐 개인으로서도 20도움이죠. 두 자릿수 도움을 20도움을 달성하면서 오지그스의 파워플레이를 담당하는 선수에 걸맞는 활약을 펼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네. 디펜스 한 명 더 있는 거죠. 디펜스는 없고요. 아. 골키퍼가 있습니다. 네. 시즌 MVP는 제가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에게 줬지만 베스트 6는 그래서 이 선수를 선정했고요. 네. 네, 이 선수는 오지그스의 드류 맥킨타이어 골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서 크레인즈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 오지그스의 어떤 골문을 정말 기대 이상으로 더 잘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그스가 시즌 초반 힘든 순간을 버텨낼 수 있었고 상승세를 탔을 때 더 탄력이 붙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류 맥킨타이어 골리를 선정했고요. 네. 다음 시즌에도 저는 뭐 드류 맥킨타이어 골리라든지 또 이 자리에 제 네. 이름을 호명하지 못한 다른 골리들과의 어떤 뭐 맷달튼 골리라든지 알렉세이 이바노프 골리라든지 네. 또 후크우지 골리라든지 이런 명골리들의 대결 계속해서 보고 싶네요. 네, 한 명 한 명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선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주간 리뷰에서 선정한 베스트 6였습니다. 근데 주간 리뷰뿐만 아니라 비하인더넷 멤버들과 또 안양을라 해설진에서도 저희가 베스트 6를 각자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얼핏 네. 조금 들어봤는데. 살짝 제가 맛만 봤는데 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주간 리뷰보다 재밌지는 않을 거죠. 근데 제가 선정한 않겠지만. 제가 선정한 네. 베스트 6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네. 그건 확실하고요. 네. 이 내용은 비하인더넷과 온더스포츠 SNS 통해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요거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9-2020 주간 리뷰 시즌2를 참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네. 일상에 포함시켜 주신 시청자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 또한 뭐 해설이라는 활동도 했지만 이 리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네. 정말 개인적으로 값진 경험을 했던 시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유튜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또 많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네. 다음 시즌에도 뵀으면 좋겠네요. 뵐 수 네. 있겠죠? 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저희 여러분께서 함께 채워주셨던 주간 리뷰 시즌 2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즌에는 주간 리뷰 시즌 3가 될지 3가 된다 해도 저희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온더스포츠는 계속해서 아이스하키와 함께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 도움 말씀의 조재영 해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힘찬 PD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